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엔비디아 직원도 놀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투자 멈출 수가 없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제가 주말 동안 영상을 못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자, 요즘 저희 딸 녀석이, 지금 대학교를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함께 다니면서요, 같이, 학교도 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좀 분석도 하고 하면서 제가 주말 동안 너무 바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말 동안 영상을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투어를 했던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라고 하는 이 남가주에서는요, 최고의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자, 북가주에서는 스탠포드가 있다라면 이 LA 남가주 쪽엔요, 바로 이 USC라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립대학교라서 굉장히 이 좋은 학교입니다. 자, 교수진도 좋고요, 학교 분위기도 사립대가 확실히 UCLA나 버클리 같은 이 공립이죠. 공립하고는 좀 달라요. 훨씬 더 이제 이 돈이 많다 보니까 뭔가 이 학교의 짜임새나 구성들이 보면은 확실히 좀 더 이렇게 더 집중화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딴 게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USC를 방문하면서 이 딸 녀석의 기숙사도 둘러보고 학교도 좀 여러 가지 이제 들어보고 이제 했는데, 자, 근데요. 내 눈을 사로잡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사진 보이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학 연구소라고, 저렇게 지금 Korean Study Institute라고 이 한국말로도 써 있으면서 영어로도 써 있죠. 이렇게 지금 학교 안에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한국 연구소 같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뭉클했고요. 제가 여기 관련된 좀 자료를 읽다 보니까요, 제 가슴을 울렸던 게 뭐냐면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요, 이 미국에서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오렌지 농장을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렌지 농장에 이 여러 한국 사람들 있죠. 뭐 곳곳에 흩어져 있던 가난한 한국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 오렌지 농장에서 이제 수입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수입의 절반 정도 있죠. 밤낮으로 밤새 일했다가 이제 버는 월급의 50%를요, 전부 다 독립자금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당수가 또 이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한국 내에 일제와 맞서 싸우고 있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민회라고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신민회의 활동을 돕는데도 많은 자금들이, 여기 안창호 선생이 오렌지 농장을 운영해서 자금이 보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렌지 농장이 UC 리버사이드 쪽에, 리버사이드 쪽에 있는데요. 그쪽 가서도 좀 자료를 좀 제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사명감이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창호 선생이 여기서 오렌지 농장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50%를 한국의 일제와 맞서 독립운동에 썼다라는 것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영상을 만들 때에 그런 어떤 사명감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 미국에서 또 많이 이제 제가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커가면 커갈수록요, 저는 우리 조국, 우리나라를 굉장히 돕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어찌됐건 이 안창호 선생, 제가 앞으로 좀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시장이 조금 우울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흐름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빠지는 건요,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테슬라도 빠지고 막 전체적으로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테슬라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만 빠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요, 지금 전반적으로 항상 제가 이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이스라엘 중동 문제도 굉장히 심상치 않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뭐 끊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 올라가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꺾일 것 같죠. 막 이런 복합적인 매크로가 갑작스럽게 몰려오니까요, 투자들이 공포 상태에 오는 거거든요. 이 공포가 밀려오면요, 결국은 이
흐름 자체가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그 지금 현재 매크로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져서 주가가 흘러내린다. 이건요, 결국 매크로가 좋아지면 다 해결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마수 한번 볼게요. 0.66% 빠졌고요. 애플도 0.81%. 애플도 굉장히 시름시름합니다. 그러니까 애플하고 테슬라가 흐름이 요즘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 구글 0.56%. 오늘 사실 구글만 올랐어요. 전체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구글만 올랐거든요. 구글이 시종일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구글이 역시 저평가돼 있다. 굉장히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소나 이런 인공지능 이슈 때문에요. 근데 역시 구글이 다 올라와 버리죠. 정고점 돌파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구글의 좋은 소식들이 또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들은요, 이 정말 클래스가 영원하다는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1.12%. 메타도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조정 오는 거고요. 자, 오늘 가장 피가 흐르고 있는 주식은 엔비디아죠. 3.87%.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엔비디아만 빠진 게 아니고요.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이 일제히 다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AMD 5.78, 퀄컴 2.5 이거 좀 많이 빠지거든요. 이 빠지는 것은 이따가 매크로 소식에서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도 1.12% 빠졌고요. 테슬라도 1.06% 빠졌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이후에 많이 올라와서 플러스로 전환됐다가 또 살짝 뒤에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오늘 다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매크로 뉴스 몇 가지 한번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요, 타이틀 보시면 Is the US economy headed for no landing? 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하드 랜딩도 아니고 이제 no landing으로 계속해서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타이틀 제목을 붙였거든요. 자, 지금요, 이 투자들이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연준의 2% 타겟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심하게 영향은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는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이 전체적으로 보세요. 이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빨간색이 있고, 그리고 오렌지 컬러가 있고, 노란색이 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빨간색의 부분은 하드 랜딩이에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치거든요. 투자들도 어떻게 예상하냐 할 때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하드 랜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부러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폭락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거죠.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건데, 지금 빨간색 오른쪽 거 보세요. 저 완전히 이제 이 하드 랜딩에 대해서는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7%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렌지 컬러가 뭐냐면요, 소프트 랜딩이에요. 자, 소프트 랜딩이 이전에 더 좋았는데 지금 조금 좀 줄었죠. 54%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이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도 지금 줄어들고 있죠. 지난번에 62%, 그 전에 66%였는데 매달마다 줄어들고 있죠. 54%. 여전히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런데 노란색 부분은 뭐냐면요, 노 랜딩이에요. 30, 거의 뭐 6%, 8% 이렇게 가 있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이 이전보다도 훨씬 커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노 랜딩 시나리오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럼 여러분, 노 랜딩은 뭐냐? 노 랜딩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 성장이 고용률도 좋고요, 실업률도 지금 뭐 완전 고용에 가깝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그런데 이 노랜딩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랜딩이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이 지금 흐름대로 강하게 약하게 그 시간이 좀 더 들어야지 된다는 건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고용도 좋고 뭐 다 좋잖아요. 미국의 제조업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는 말은 결국은 이 인플레가요, 이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랜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최악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뭐 우리가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이건 뭐 나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미국 경제가 당분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현재 구조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이렇게 마음을 놓을 필요도 없는데, 그냥 지금 이런 상태는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근데 금리는 또 높아졌죠. 그런 어떤 복잡한, 쉽게 예측하기 힘든, 그래서 노 랜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그냥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주식들이 다 폭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요. 자, 오늘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반도체 주식들이 전부 다 떨어지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ASML 아시죠? 자, 이 ASML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 장비 회사거든요. 자, 이 ASML의 어닝 자체가 오늘 발표에서요. 전체 이 주가를 반도체 주식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래쪽에 핑크빛으로 하는 거 보세요. 이 ASML이요. 기본적으로 오늘 그 부킹이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를 주문하는 주문량이요. 61%나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first quarter, 이 첫 번째 분기에 이미 61% 빠졌다.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래서 steeper drop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장비에 대한 주문량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심각하게 61%나 빠졌다라고 하는 거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장비라고 하는 반도체를 제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 회사는 누굽니까? TSMC 대만의 삼성, 인텔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이 회사들은 ASML의 장비를 활용해서 결국은 이 반도체를 집중 생산하는 파운드리 회사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고객들은 누굽니까? AMD, 엔비디아, 퀄컴, 애플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이들이 디자인해서 우리 이런 거 좀 만들어줘야 되면은 TSMC, 삼성, 인텔이 이 반도체 장비를 들여가지고 더 생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ASML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주문량이 줄었다. 그것도 61%나. 그 말은 TSMC나 삼성, 인텔을 향해서 주문량, 즉 이 AMD나 엔비디아나 퀄컴 이쪽에서 주문량이 줄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결국은요, 미래가 지금 앞으로 이제는 이전보다도 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반도체 주가들이 다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ASML의 이 흐름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2분기, 3분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요, 반도체 주식이 생각보다는 좀 흐름 자체가 조금 약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과도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다 나오거든요. 이 반도체 관련 AMD나 엔비디아, 퀄컴 나오면요,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씩 대처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자, 테슬라가요, 오늘 이제 인도의 투자에 대한 그 얘기를 다음 주에 공식적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자, 이 테슬라 자체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요, 이 인도의 모디 총리죠. 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계획되어져 있는 이 모디 총리와 만나서 일종의 정상회담처럼 비즈니스 회담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때 이제 이게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에 이 미팅 때에 결국은 이런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거의 3빌리언 정도의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2빌리언에서 3빌리언이 될 것이다. 그 사이가 될 거라는 건데, 2조에서 3조 사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조, 3조인데 이 자금들이요, 어디에다 거기도 투여될 거냐면은 공장 세우는데,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투여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2조에서 한 3조 정도인데, 보통 테슬라가 이제 공장을 멕시코도 짓고 다 짓는데, 이 공장에 이제 자금을 투여할 때 보통 이게 2조, 3조에서 5조까지 들거든요. 중국 공장 다 합쳐보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공장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2조, 3조 정도인데, 자, 원래 인도 시장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우리가 공장 짓는 걸 여부를 결정하겠다.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은 관세를 좀 싸게 해줘야지 차를 들여보고 인도에서 얼마나 팔리느냐, 이런 상황들을 보고 하려고 했는데, 자, 둘이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보면서 드디어 타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일론 머스크 직접 방문해서 아마 이 어나운스먼트를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인도 시장은요, 사실 테슬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 미국의 그 어떤 텐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텐션 속에서도 사실 인도라는 시장, 그러니까 이게 이 투자에서 포트폴리오가 분산돼 있었는데 중국에 너무 집중돼 있으면 만약에 중국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자, 지금 인도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그 3조 원, 2조, 3조 정도는요. 사실 테슬라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가 대박이 났기 때문에 테슬라는 공짜로 짓는 거예요. 이 투자금 때문에. 갖고 있던 현금을 갖고만 있었으면 뭐 어떻게 됐겠어요? 현금을 갖고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놨더니 이게 뭐 엄청나게 불어나죠. 몇 배로 불어나 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공장을 몇 개나 공짜로 지을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테슬라가 다 팔지 않고 그때 다 갖고 있었다면요. 지금 아마 공장을 5개 추가적으로 더 지어도 될 정도의 아마 이 투자 자금이 불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인도 시장은요.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인도의 그 전기차의 공급 자체가요, 여전히 부족해요. 인도 시장은요. 자, 공급도 부족해요. 그런데 수요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도 시장은요, 수요도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없으니까 공급도 적어지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작년 통계를 보니까 2%입니다. 2% 정도만 작년에 전기차를 산 거예요. 인도 인구가 중국보다 많아요. 15억이 넘는데 그게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도가 그러면 수요도 약하고 그리고 공급도 약하니까 이게 지금 인도가 이런 상황에서 왜 테슬라를 데려오려고 합니까? 그게 중국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 이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니까 자, 테슬라가 들어와서 중국의 전기차 붐이 일어났죠. 소비하지 않던 그 전기차 소위 말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요. 테슬라라고 하는 고급진 전기차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붐이 부니까 전기차에 대한 바람이 불죠. 그래서 옆에 뭐 BYD나 다른 회사들이 테슬라 흉내 내게 하면서 결국은 전기차의 붐을 일으킨 거거든요. 수요를 불러일으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정부가 노리는 건요. 테슬라가 들어와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테슬라가 들어온다? 그럼 테슬라 자동차의 기본적으로 간판, 브랜드 네임이 있잖아요. 자, 그런 거를 활용해서 본인들도 이런 그 국내 어떤 인도 국내 그 제조업체들을 통해서 전기차를 중국처럼 발전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도 시장을 열고 초반에 개척자로서 인도의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면서 들어가면요. 어차피 인도 시장에서 결국은 계속 지배적인 역할 할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인도 정부 안에서도 나쁠 게 없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죠. 엔비디아의 기술자죠. 엔비디아의 그 로보틱스, 즉, 엔비디아의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된 이 시니어 리드가요. 이 기술자죠. 엔비디아의 이런 그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자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입니다. FSD, 슈퍼바이저드죠. 지금 현재 모두에게 한 달 동안 공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바로 이 테슬라 FSD를요. 직접 몰아보고 운전해 본 다음에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아래쪽에 보시면요. 유크주라는 분이 자, got a taste of Tesla FSD.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12.3.4를 직접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경험해보고 나서 이 사람이 아주 극찬을 했는데요. 자, 뭐라고 합니까? By no means flawless. 야, 이거는 뭐 무결점이라는 거죠.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중요하죠. Human Life Driving Maneuvers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거의 사람처럼 운전한다라는 거예요. 막상 타보니까 본인도 소문만 듣다가 그냥 뭐 이 얘기만 듣다가 직접 이걸 경험하니까 사람이 운전한 듯한 그러한 이 능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With no intervention입니다. 전혀 개입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인공지능 전문가가 직접 타보고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요. 이런 걸 보면서 완전 새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군요. 이거는 그냥 오피스 안에서의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뭐 시뮬레이션 돌려가는 거 수준이 다른 거죠. 이건 사람처럼 운전하는 거예요. Human-like driving maneuver.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Magical experience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법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테슬라 쪽에서 이것을 지금 대량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야, 이게 지금 완전히 실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사람이 이제 손을 대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 실제 제품으로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엔비디아 기술진이 이 정도까지 얘기한다? 정말 마법과 같은 시간이고 앞으로 실제로 이제는 이게 실제 제품이 나올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엔투엔드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엔투엔드 로봇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학습하고 점점 더 진화해 가고 있는 거 이거는 미래가 정말 밝다라고 하고 있죠. Future of end-to-end robot learning is bright이랍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방식, end-to-end 방식, 스스로 학습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실제 데이터가 있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정말 밝다라고 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기술진이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이게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은요 점점 더 빨라지고 더 좋아질 거예요. 계속 빨리 더 학습해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개가 됐잖아요. 더 많은 주행이 이제 주행 그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해 나갈 거라는 것 이건 부인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주가만 떨어지면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자꾸 댓글들 나와서 뭐 어떻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자꾸 흔들릴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냥 테슬라는 2030년을 보고 딱 가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전체 매크로도 안 좋고 주가 떨어지잖아요. 애플도 지금 벌써 시가총액 1등에서 2위로 밀려가지고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워렌 버핏을 보세요. 애플 주식 안 팔잖아요. 애플 주식을 팝니까? 안 팔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장기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 자체를 빼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만 뭐 매일매일의 반응들에 대해서 자꾸 흥분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이런 때는요, 그냥 저가 매수 기회로 계속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자율주행은 점점 가까워지고 25,000달러짜리 자동차는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요, 주가는 어느새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매크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이 그런 과도하게 예민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제가 길게 못 만든다 그랬죠. 지금 짧은 거밖에 안 올라가서 아마 지금 뭐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 이제 모든 것이 복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바이 앤 홀드 하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 종교TV였습니다.